네, 안녕하세요.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극한의 엄밀한 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엔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죠. 극한의 기본 성질. 그래서 어,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다 증명을 엄밀히 했어요. 그래서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죠.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재의 2.4절을 공부하게 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약간만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f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yfx라는 함수가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은 이제 1로 갔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좌극한, 그 다음에 1로 갔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하죠.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그걸 이제 극한이라 하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엡실론 밴드를 이렇게 잡고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삐져나오니까 C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항상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잡으면 이제 우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L에 대해서 엡실론 밴드를 이렇게 잡으면, 파란색으로 할까? L에 대해서 이렇게 엡실론 밴드를 잡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삐져나오겠지만 왼쪽에 있는 부분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좌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정의는 이제 아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that, 자, F가 어디서 정의가 됐냐면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됐는데 C, D,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오른쪽 부분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때 C는 꼭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의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가 자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F가 right hand limit 자극한이죠. right hand limit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뭘 만족하냐면 x가 c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c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이쪽 부분에 있으면 이거 2면 그러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l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엡실론 밴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m이라고 썼는데 지금 l인 겁니다. 약간 용어를 바꿔볼까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쓸게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에, 여기가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M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빨강색이 이렇게 엡실론 밴드가 지금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L이고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죠. 됐죠? 그러면 이제 좀 그림이 왔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 달라질 거는 뭐밖에 없냐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절대값 x-c가 0과 델타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전부 다 엡실론 밴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전부 다 엡실론 밴드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있을 필요 없이 오른쪽만 있으면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는 예, 좌, 그리고 좌극한도 해볼까? 사실 똑같이 뺏기면 좌극한이 나오겠죠. 똑같이 뺏기면 좌극한이 나올 겁니다.
뭐만 바꾸면 되겠어요? 그죠? 약간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D, C로 바꿔주고 D는 이미 썼으니까 2, C로 할까요? 2, C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left hand limit M을 가진다. at C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만 바뀌겠죠? C 마이너스 델타와 C의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L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면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실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쵸? 극한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이라면, 그럼 자연스럽게 리미트 x가 c 플러스로 갈 때 fx, 즉 우극한도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좌극한도 1이겠죠. 괜찮죠? 그럼 거꾸로 얘가 성립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성립을 하겠죠. 아,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것도 발견할 수 있죠. 만약에 극한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L이고 얘는 M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L과 M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수렴할까요? 네, 수렴할까요? 이게 존재할까요? exist? 이렇게 물어봤어. 당연히 아니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어디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존재하겠죠. 뭐 n으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의해서 얘도 n이어야 되고 얘도 n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극한의 유일성, 극한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n은 l은 m이 되어서 L과 M이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fx는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몇 개 많이 해결해 봤었는데 그게 우리가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했었죠. 이런 어떤 함수였죠? y는 x 제곱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함수였는데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극함과 자극함을 계산해서 서로 다름을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음, 별거 없죠? 좋아요. 그럼 바로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예제 5번이에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루트 x는 0이다. 그러니까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극한이 0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조금 바로바로 해볼까요? 자, 절대값이 아니죠. 이제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루트 x가 엡실론, 절대값 루트 x가 엡실론보다 작게. 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델타를 잡으면 돼. 그럼 루트 x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건 x가 엡실론 제곱보다 작다는 거니까 델타를 엡실론 제곱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바로 증명 적어 봅시다. For every epsilon, take 델타를 엡실론 제곱으로 잡을게요. 양수죠. 자, 그러면 if 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루트 x라는 것은 루트 델타보다 작겠죠? 이게 엡실론이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거 없네요. 자, 2번도 해볼까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절대값 x-2분의 x-2가 1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 x가 지금 2보다 큰 상황이에요. 바로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x-2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x-2분의 x-2 마이너스 1이 nep실론보다 작기를 원해요. 자, 근데 x가 2보다 크니까, 그죠? 가정에서 x가 2보다 크니까 이쪽에 있는 값은 1일 거야. 1에서 1 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이 그냥 음,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델타를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뭐 1로 잡으셔도 되고 2로 잡으셔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엡실론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가보자. For every epsilon
take 델타를 1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if x가 x-2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네, 절대값 x-2분의 x-2 마이너스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죠. 0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증명 끝. 자, 유제 5번 볼까요? 자, 유제 5번은 이제 가우스 함수가 나왔네요. 이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가우스 X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 원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고요. 이제 세계적으로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x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이 표현을 위쪽 부분을 쓰지 않아요. 사실 이런 표현도 많이 안 쓰고 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수 부분, 그죠? 정수 부분이라고 하니까 네, 보통은 어, 정 플로어 펑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플로어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네, 이런 표현을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썼는데 보통은 안 써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는 이 표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함수라고도 안 해요. 네, 가우스 함수라고도 안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400 플러스로 갈 때, 네, 이 함수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때요? 400일 것 같죠? 어떻게, 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정수를 기준으로 여기가 400이라고 하면, 네, 400부터 401까지, 400부터 401까지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399부터 400까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죠? 점점점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우극하는 400, 그 다음에 좌극하는 300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두 개를 300이 미안해요. 399가 되겠죠.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보죠. 바로 해봅시다. 자, 1번, 2번. x-400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예, 플러 x 마이너스 400의 절대값이 엡실론을 잡길 원해. 근데 이 경우에는 예강성 400이니까 델타 아무거나 잡아도 되겠죠. 마찬가지야. x-400이 마이너스 델타와 0과 사이에 있을 때 플러 x 마이너스 399가 엡실론을 잡길 원하는데 이 경우에는 예강성 399니까 이거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델타를 아무거나 1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하면 이제 증명을 적어 볼게요. For every epsilon, take 델타는 1로 잡겠습니다. 그럼 then x-400이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플러스 x-400이 엡실론보다 작죠. 0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0이니까 엡실론보다 작죠. 자, 마찬가지예요. For every epsilon 델타를 1로 잡고 x-400이 마이너스 델타와 0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399죠. 399 이게 0이니까 엡실론 작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우스 함수는 400에서 불연속이다. discontinuous. 불연속이라고 하면 좀 아직은 뭐 여튼 불연속 아시죠? 예, 고등학교 배웠으니까. 불연속이고요. 그리고 혹은 리밋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발산한다. diverge.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극한, 자극한 연습 다 해봤어요. 자, 하나 우리 이제 연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연속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2.5절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티뉴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 다 배웠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컨티뉴어스 x는 a에서 연속이다.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서
그래가지고 리밋하고 function exists랑 좀 그렇다. value, 네. function value exists. 그래서 limit하고 value가 같으면 continuous하다 이렇게 배웠죠. 어, 이게 그렇게까지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어,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이래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극한의 정의가 이거였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for every epsilon. 저번에 이 기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절대값 x-a가 A라고 할게요.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 혹시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으면 다시 설명해 드려야겠죠? 이거는 for all, for every란 뜻이고요. there exists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앞글자 이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썼고요. 얘는 all의 앞글자를 따서 A 이렇게 쓰셨다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쓰는 기호니까 알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겠죠? 좋습니다. 자, 얘가 성립하는 게 우리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연속이 존재한다.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0만 빼버리면 돼요. 그게 이제 연속성의 정의가 되고 사실 되게 단순하죠. 이것이 이제 연속의 정의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선 이것이 정의로 택하진 않아요. 우리 이제 이걸 정의로 택하려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속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의로 택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을 거라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극한을 정의할 때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될 때, 그죠?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될 때, 그때 이제 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a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만 극한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연속성도 그런 경우에만 지금 보게 될 텐데, 나중에 해석개론을 가시게 되면,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극한과 연속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리밋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속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로 그냥 정의를 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괜찮죠? 네, 지금은 뭐 그 정도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경우만 볼 거라서 이 경우엔 두 개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극한 구하는 방법 알고 그 다음에 뭐 함수 값은 당연히 구할 줄 아니까 사실 뭐 연속성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혹은 이걸 활용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사실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만 이제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뒤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limits of continuous function이라고 하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theorem 10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고 이제 연속 파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적혀 있었네. 자, limit of x가 c로 갈 때 fx는 b라고 하고요. 그리고 g가 어, continuous at p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뭐 b에서 연속이다, fx의 극한이 뭐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항상 c 근방에서 c를 포함한 열린 구간에서 b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꼭 그래야지만 뭐 논의가 전개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존재한다면은 그럼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 fx가 g b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g랑 g를 취하는 액션이랑 리미트를 취하는 액션을 자리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예. 극한과 미분, 뭐 적분 이런 거에 대해서 자리 바꾸는 행위가 맨날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G가 B에서 연속이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 예전에 이 사실을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증명은 아마 안 해줘 보셨을 거예요. 정의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어, 자, 만약에 지난 시간 거를 들으셨으면 조금 여기 있는 증명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안 들으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B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 그냥 하나씩 하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절대값 x-c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 fx-b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였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거. No. 그다음 보이고 싶은 want to show. 보이고 싶은 거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절대값 x-c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 gfx-b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보이고 싶죠. 아, 그리고 g가 연속이라는 사실도 아니까 지금 여기 b가 아니라 c겠죠? 맞나? 아, B 맞아요. B가 맞아요. 지금 G가 B에서 연속이란 사실도 아니까 그것도 적어보죠. G가 B에서 연속이란 사실도 아니까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자, 연속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0이 안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0이 안 들어가. 왜냐면 봐봐. 0이 만약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X는 A가 되죠. 아, 그리고 여기서 L도 FA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연속이라고 할 때는 그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A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X가 A일 때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0이 꼭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데 0을 이제 안 넣게 X는 A일 때 또 성립을 하니까 여튼 굳이 0보다 크다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맵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X가 좀 그런가요? Y로 쓸까요? 절대값 y 마이너스 b가 그죠? g가 b에서 연속이니까 뭐 여기 있는 문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죠? 절대값 y 마이너스 b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gy 마이너스 gb 그지? 연속이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얘를 보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넣어있다 보이시나요? 자, gfx-b가 있는데 아, b가 아니라 gb죠. 대충 보이지 않나요? 그죠? gfx-gb 여기 안에 이거를 내가 y라고 생각을 하면 gy-b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가 이제 y가 되는지 다시 말하면 절대값 y-b가 만약에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즉 절대값 fx-b가 델타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맞아요?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임의로 엡실론을 택했을 때 그 엡실론에 대한 델타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델타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해가세요? 또 집어넣으면 이걸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x의 범위를 여기를 델타 뭐 2라고 또 잡는다면 그 델타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G가 연속이라 했으니까 for every take 먼저 엡실론을 잡고 since limit G is continuous at B라고 할게요. G is continuous at B there exists 존재합니다. G가 B에서 연속이니까 델타 1이 존재해서 어떤 걸 만족하냐면 절대값 y-p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gy-p가 gb가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괜찮죠? 자, 델타 1. 또 since limit x가 C로 갈 때 그죠? C로 갈 때 fx가 B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there exists 존재합니다. 델타 2가 존재해서 어떤 걸 만족하냐면
절대값 x-c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델타 2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fx-b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now take 델타를 델타 2로 택하시면 돼요. 델타 1, 델타 2의 미니멈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x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범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델타 2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n 자, 절대값 x-c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gfx-gb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 이거에 대한 범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fx 마이너스 바로 그냥 여기 써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건데 이 노란색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해보죠. 자, 얘면은 이 가정에 의해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b가 엡실보다 작아지고, 그죠? And thus 이 가정에서 지금 여기 y 대신에 fx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아무 y나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fx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fx 마이너스 죄송해요. 여기서 엡실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잘못했죠. 여기를 아까 제가 델타 1으로 하기로 했죠. 아무거나 엡실론을 잡아도 괜찮으니까 여기를 델타 1으로 잡을 겁니다. 델타 1에 대해서 델타 2를 잡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여기가 델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fx-p가 델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gy-gb y 대신 fx를 넣으면 그쵸? 절대값 gfx-gb가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증명 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뭐 논의가 어렵지는 않은데 좀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성에 대해서 어떤 증명이랄까요? 얘기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사이에 이제 중간에 사이값 정리라고 하죠. Intermediate Value Property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아직 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사이값 정리, IVP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개론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증명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있죠. 네, 그것이 이렇게 두 함수 값이 주어지면 두 함수값, 그죠? 두 함수값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fx는 k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죠. 또 최대 최소 정리도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기억나시죠? 3장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오는데요. 챕터 4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어, 꼭 스테이트먼트는 기억하셔야 돼요. 닫힌 거에 정의된 연속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것도 두 개 전부 지금은 증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증명하지 않을 거고 해석개론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죠. 예제 6번. 여기 있는 이 theorem 10번 limits of continuous function 이거를 활용한 연습 문제인데 사실 연습 문제라 하기에는 너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코사인 2x 플러스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가 연속이죠.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의 극한, 그죠? 이걸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극한에서 코사인이 수렴해야 되는데 항상 연속이니까
항상 그 극한에서 코사인 연속이어야 되는데 코사인 항상 연속이니까 그냥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파이로 수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코사인 2파이니까 0이 되죠. 마이너스 계산하시면 되죠. 네, 그냥 거의 대입이랑 똑같습니다. 겁먹을 게 없죠. 유제 6번 볼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탄젠트 t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다 연속함수죠. 다 연속함수니까 네, 안에서부터 그냥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탄젠트 0, 0이고요. 이거 1이고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고요.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자, 2번. 리미트 x가 6분의 파이로 갈 때 루트 코시컨트 제곱 x 플러스 5 루트 3의 탄젠트 x. 자, 루트라는 함수 연속 함수죠.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코시컨트 기억나시죠? 네,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의 역수. 이거를 제곱한 거. 그럼 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오겠네요. 자,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5가 나오겠네요. 루트 씌우면 3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고요. 이제 극한 중에서 무한이 있는 극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봤었고, 혹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것도 봤었죠. 이렇게 무한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 3.5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6절 2.6절 계속 3장이랑 2장이랑 헷갈리네. 2.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를 바로 해볼까요?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뭘 정의를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이거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거의 또 논의 자체가 뭐 그렇게 바뀌진 않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할게요. y는 fx.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림을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무한대에서 엡실론 밴드를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0인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엡실론 밴드 잡아보는 거예요. 엡실론 밴드를 잡아. 근데 x가 충분히 크면 fx가 0으로 간다. 지금 이 뜻이기 때문에 x가 얼만큼 커야지 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얼만큼 크면이라고 하는 그 대답의 기준을 자 m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가져와서 그 숫자보다 크면은 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m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럼 삐져나오니까 이런 m을 가져와서 이 정도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양수를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f가 리밋 l를 가진다. as x가 어디로 가냐면 인피니티, 무한으로 갈 때. infinity. if 언제 이게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냐면 이렇게 부르려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냥 델타 어떤 대답하는 게 델타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델타는 좀 작은 수를 사용할 때 많이 쓰고요. 그죠? 지지난 시간 뭐 계속 델타는 작은 수였죠. 어떤 델타를 가져오면 그거보다 작은 걸 가져와도 항상 성립을 했어. 그러니까 약간 작은 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큰 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델타라고 쓰지는 않고요. m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m인데 양수를 가져와도 좋고요. 음수를 가져와도 상관은 없어요. 양수를 가져와도 되고 사실은 조건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m이라는 어떤 실수를 가져오면 돼요. 그랬을 때 x가 m보다 크면 그러면은 절대값 fx
마이너스 L이 엡실론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 수렴한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 똑같이 베껴보죠. 얘를 좀 지우고 베껴보죠. f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한다가 아니라 죄송해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L로 수렴한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거티브 인피니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포지티브 인피니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그냥 인피니티라 하면 양의 무한대죠. 자, 네거티브 인피니티로 x가 네거티브 인피니티, 음의 무한대로 갈 때 L로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작은 수, 그죠? 작은 수를 가져와서 작다는 건 이제 절대값은 굉장히 큰 수죠. 이런 굉장히 약간 음의 무한대로 가는 굉장히 작은 수를 가져와서 그거보다 더 작으면 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가져와서 그거보다 더 작은 수를 가져와서 x가 n보다 작으면 절대가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완벽하게 정의를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좀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는 m이 양수다, 뭐 이런 m이 음수다, 이런 조건들이 조금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수, 음수면 이런 부등식을 변형을 할 때 좀 편하잖아요. 그죠?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뭐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고 뭐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좀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m은 그냥 큰 수를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 라고 보고 여기서 이거는 뭐 위쪽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만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을 때 얘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뭐 이건 취향이니까 앞 만약에 원하시면 뭐 앞에 걸로 하셔도 제가 처음에 적어드렸던 대로 정의를 기억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괜찮죠? 자, 그럼 바로 예제 7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7번에 1번을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임을 증명하시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x가 n보다 크면 절대값 x분의 1 마이너스 0이 엡실론보다 작도록 m을 택하시면 되는 거야. 실수 아무나 가져오시면 되죠. 자, 그럼 x분의 1 엡실론보다 작도록 해야 돼. x가 m의 양수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x를 이렇게 벗길 수 있게 되죠. 그냥 절대값을. 이런 측면에서 조금 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엡실론 분의 1이 x보다 작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m을 엡실론 분의 1로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수니까 m은 굉장히 큰 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m을 엡실론 분의 1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For every epsilon, m을 엡실론 분의 1로 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m보다 클 때 절대값 x분의 1 마이너스 0은 x분의 1인데 그것은 x가 m보다 크니까 m분의 1보다 작죠. 그게 엡실론이니까 증명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런 거 할 때 얘가 양수라는 것도 좀 도움이 됐죠. 자, 예제 7번에 2번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다. 증명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으면 x분의 1 마이너스 0이 엡실론보다 작도록. 자, x는 음수기 때문에, 그죠? x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분의 1로 튀어나오겠네요.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 여기가 마이너스 x로 한 다음에 엡실론분의 1이 마이너스 x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x는 부동산을 바꿔서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1보다 작으면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m을 뭘로 택하면 돼? 엡실론분의 1로 택하면 되죠. 자, 증명 어떻게 쓰시면 돼요? For every epsilon m을 엡실론분의 1로 택하자. 자,
then if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x분의 1 마이너스 0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그게 네, n분의 1보다 작아져서 엡실론이 된다. 괜찮죠?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밋 3번 볼게요.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플러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죠. 되고요. 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다뤘죠.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증명할 때는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긴 했지만 사실 무한대로 갈 때랑 그냥 극한이랑 차이가 뭐예요? 얘만 바뀐 거잖아요. 사실 논의에는 전혀 바뀌는 게 없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극한의 기본 성질도 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양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얘도 수렴하고요. 얘도 수렴하죠. 왜? 2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잖아요. x분의 1이 아까 0으로 간다고 했죠? 얘도 0으로 가고. 그러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런 기본 성질들을 활용하면 3분의 5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좋은 증명이고 굳이 엡실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럴 수 있죠. 나는 거기서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 혹은 뭐 엄밀한 정의를 활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x가 n보다 크면 그러면은 절대값 3x 제곱 플러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이게 3분의 이거랑 3분의 5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 자, 빼보시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3x 제곱 플러스 2분의 8x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얘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엡실론보다 작게 하기 위한 x에 대한 조건을 구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얘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방식은 어, 우리가 이제 기본 성질에서 했던 증명 방식이 뭐냐면 x로 최고창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방법이었죠. 네, 그거를 사실 그대로 오마주해서 해볼 겁니다. 자, 분자는요, 기본적으로 x분의 1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묶어서 볼게요. 괜찮죠? 8 마이너스 3 나누기 x.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분의 8로 가고 얘는 이제 0으로 가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x가 충분히 크면 얘는 어떤 범위가 있는 그런 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x에 대한 범위를 잘 줘서 얘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작아서 그게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작게 하려면은 여기는 3 나누기 x, 2 나누기 x 제곱이 이쪽에 있는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이 노란색 수가 양수이면서 특정한 값보다 작게 그게 돼야지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x에 대한 범위를 좀 잘 줍시다. 굉장히 큰 수로 주면은 뭐 무리 없이 얘에 대한 범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그냥 뭐 10 정도로 해볼까요? 10보다 큰 거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10은 조금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6으로 하자. 6이 좀 더 계산하기 쉬워 보인다. 그, 그게 그건가? 그냥 뭐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요. 3으로 할게요.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보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3 나누기 x 그다음에 3 플러스 2 나누기 x 제곱의 범위가 궁금한 거죠. 이거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자 x가 지금 3보다 크니까 8-x분의 3 그럼 x분의 1은 3보다 큰 수니까 x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죠. 그리고 0보다는 크단 말이야.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에 있는 거는 7과 8 사이에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은 0과 9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2를 곱하면 0과 18 사이에 있고 3을 더하면은 3과 21 사이에 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x제곱분의 1이 9분의 1, 그죠? 9분의 1이니까 0과 9분의 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0과 3 더하기 9분의 2 사이에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부등호 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역수를 취했으니까 3 더하기 9분의 2랑 3 사이에 있게 됩니다. 괜찮죠? 결국 양수라는 건 알겠고 3분의 8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8x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니까 x는 3 엡실론분의 8보다 크면 되겠네. 그러니까 m을 3 엡실론분의 8.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3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더 큰 걸 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3 엡실론분의 8과 3 중에서 큰 거를 택하시면 되겠구나. 괜찮죠? 이렇게 하고 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명해 볼까요? 자, 엡실론을 잡아보죠. 그리고 let m을 3 엡실론분의 8과 3 중에 큰 걸로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자, x가 3보다 크니까 3 플러스 x제곱분의 2, 그 다음 8 마이너스 x분의 3은 8 마이너스 1 나누기 3 더하기 9분의 2 이거랑 8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3 더하기 0 이거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걸 안 썼네. 죄송해요. 좀 내리고 여기서 x가 어디 범위에 있는지를 적어야죠. 자, suppose that x가 n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성립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게 뭐죠? Now fx-m. 그러니까 3x 제곱 플러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5. 이게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5를 빼야죠. 그죠? 어. 자, 이거는 계산해보면, 아까 열심히 계산했죠? 3 더하기 x제곱분의 2, 8 마이너스 x분의 3 곱하기 x분의 1이다. 자, 근데 이쪽에 있는 수가 3분의 8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쪽에 있는 수가 n분의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m이 3엡실론분의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증명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예제 7번에 3번까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3분의 5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엡실론 논법을 좀 활용한 그런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그냥 발산한다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x가 c로 갈 때 발산한다라는 건 이렇게 무한대로 상당히 커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돼. 엡실론 밴드를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봐봐. x가 c랑 굉장히 가까우면 이 숫자가 굉장히 커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엡실론 밴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밴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수보다 굉장히 커지게 내가 하려면 어떤 수보다 커지게 하려면 x는 c랑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겠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맞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m보다 커지려면 y 값이 m보다 커지려면 x는 c랑 얼마나 가까워져야지 되겠니? 이 질문이 이제 정의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fx approaches infinity. x as x approaches c. x가 c로 갈 때 fx가 mu한대로 간다.
fx가 diverge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발산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엡실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하는 게 어떤 큰 수잖아. 그래서 임의의 m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잡아서 x가 충분히 c랑 가까우면 절대값 fx 그죠? fx란 이 값 자체가 m보다 커지게 만들 수 있니?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으면 fx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다시 한번 위에 거랑 돌아와서 비교해 볼까요?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여기가 바뀌었죠. x가 m보다 크다. 이쪽 부분이 바뀌었단 말이야. 델타 부분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f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엡실론 부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체만 해주는 거예요. 모양만 달라지는 거지. 이게 사실 크게 뭐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똑같은 논지로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좀 불편하네요. 복사해서 넣어봅시다. 자, fx가 네거티브 인피니티로 갈 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거티브 인피니티.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양수m을 잡아서 하면 되는데 fx가 마이너스 m보다 작게 그지? 굉장히 작은 수보다 더 작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얼마나 x가 c랑 가까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받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증명할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인피니티로 바꾸고 얘도 큰 수, m은 이미 썼으니까 뭐 n, 뭐 이런 수로 바꾼 다음에 x가 n보다 클 때 fx는 m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것도 이제 뭐 증명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반복의 반복이에요.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7번에 4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 무한대로 감을 증명해 봅시다. 자, 어,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0으로 갈 때니까 절대값 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x제곱분의 1이 n보다 크도록 그렇게 한 델타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바꿔주면 변론을 바꿔줄게요. x제곱이 n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양수로 제가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 되고 그럼 x는 루트 n분의 1보다 작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쉽죠? 절대값 x가 루트 n분의 1보다 작다. 이거랑 동치니까. 그래서 델타 루트 n분의 1로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증명해보죠. 자, for every m, 양수 m에 대해서 take 델타를 루트 n분의 1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델타 제곱분의 1보다 크겠죠. 그죠? 근데 이게 m이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좀 어려운 것만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좀 난이도가 쉬워 보이죠? 자, 하나 더 해보죠. 5번.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간대요. 안 배웠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지? 우극한인데, 우극한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x 플러스 2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이 무한대로 n보다 크다. 이것이 이제 정의였을 텐데, 이제 플러스란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이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증명을 바로 해보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변형을 해서 델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x 플러스 2가 보여요. x 플러스 2가 보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게 n보다 큰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이
n-1보다 크다 이렇게 변형이 돼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2랑 n-1 자리를 바꿔주고 싶은데 바꿔주려면 얘가 양수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m은 내가 뭐 아무렇게나 큰 수 잡아도 되니까 1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거죠. 이렇게 성립을 할 테고 그래서 델타를 이 경우에 n-1분의 1로 잡아주시면 된다. 아, 그래서 델타를 이렇게 잡고 m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m이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그럼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1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x가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지금 x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y가 1일 때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끝쪽에서 올 때 된다는 뜻이고 그럼 m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항상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델타를 잡든 간에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지? 그래서 뭐 사실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게 돼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자, let take fix라고 할까?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fix take라고 하자. take 양수 m을 가져와 봅시다. 자, 만약에 m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let 델타를 아무거나 가져와셔도 돼. 1 뭐 이런 거 택하셔도 돼요. 자, 그럼 x 플러스 g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implies 자,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은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당연히 얘가 양수니까 x 플러스 2가 양수니까 1보다 크죠. 자, 근데 이거는 m보다 작거나 같아. m이 더 작거나 같아. 그지? 그래서 증명 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쓰이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만약에 m이 1보다 크면 이게 중요하죠. 델타를 뭐로 잡냐면 어, n-1분의 1로 잡자는 얘기야. 그러면 0과 x 플러스 2가 0과 1 델타 사이에 있으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은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의해서 얘는 1 플러스 델타분의 1보다 크고요. x 플러스 2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m에서 증명이 끝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7번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유제 7번 풀어 오신 다음에 같이 증명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별건 없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k가 k다라는 거 증명해 볼게요. 자, x가 m보다 클 때 k-k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길 원해요. 0은 항상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m 아무거나 택하셔도 되죠. 자, 그럼 증명해 보죠. For every 엡실론 take m을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1로 잡으셔도 되고 2로 잡으셔도 되고 뭐 100만 아무렇게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hen x가 m보다 크면 절대값 k-k는 0인데 엡실론으로 작죠. 그랬으면 끝. 자, 2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 자,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x분의 1 죄송해요. 절대값 x분의 1이 m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m을 변형시키면 절대값 x가 n분의 1보다 작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델타를 n분의 1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For every m 양수m에 대해서 델타를 n분의 1로 잡자. 양수겠네. 자, 그러면 자,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그죠?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x분의 1이 델타분의 1보다 클 텐데 그게 m이니까 증명이 끝납니다. 그죠? 이거가 이해가 되죠? 좋아요. 유제 7번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어심토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엄밀한 정의에서 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좀 계산 문제들, 그죠? 증명이긴 하지만 여튼 계산 문제들 전부 마무리 지었고 마지막 새로 배우는 2장 챕터 2에서 마지막으로 새로 배우는 내용이 네, 점근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점근선 알고 계시죠? 이렇게 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얘는 x축으로 수렴한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보고 판단을 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점근선이 되었는데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뭐 우극한, 좌극한 얘네들을 보고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점근선이란 걸 알았는데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런 것도 점근선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y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 y는 x라는 것도 이제 점근선이 됩니다. 이런 점근선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본다. 뭐 사실 별건 없어요. 정의 자체가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안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들 문제 남은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예제 제외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관련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연습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좀 어렵지만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5강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5강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